이제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죠.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나 증상이 심해서 제 기억에 뚜렷이 있는데요. 57세 남성이 지방에서 내원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위장이 나쁜 것을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배가 빵빵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도 않고 한 숟갈만 들어도 배가 너무나 빵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원인도 나오질 않고 원인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살이 없었는데 살이 찌고 싶은데 이런 현상이 있고 잘 못 먹으니까 오히려 살이 빠져서 더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신규환이라는 약을 1개월분 투여하고는 본인 얘기로 한 50%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주 화색이 너무나 좋아져서 내원한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반 정도 좋아졌는데 이 정도만 되면 살 것 같다고 했겠습니까? 지속적인 치료로 굉장히 좋아진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기환에 소화제와 비슷한 효능의 약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신기환은 전혀 소화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치료를 해도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해봤겠죠. 어떤 치료를 했겠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도 들었겠고 또 위장약도 들었겠고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했겠죠. 그러나 신규환 같은 이러한 보약을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규환이라는 약은 잘못 쓰면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람은 신규환의 형상이고 그거에 맞는 맥이고 그거에 맞는 주변 증상이라는 것이 판단이 확실할 때 이 약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약이 안 맞았으면 아마도 이 사람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욱 소화가 안 되고 더욱 가스가 차고 식욕은 더 떨어지고 아마도 체중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체질을 보고 맥을 보아서 신규환의 형상과 증상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해서 좋아진 것입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한 불편함은 이렇게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었는데요. 오히려 보약을 투여한다니까 좀 의아해하지는 않던가요, 박사님? 네, 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더부룩한 거 없애게 해주고 안색이 좋아지게 해주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약간 충실해지게 하는 그런 약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분한테는 이 약이 결과적으로는 보약이지만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소화제도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몸을 대룡으로 보면 대룡에 위에서 음식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밑에가 막혀 있어요. 그럼 이게 음식이 어느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만 빵빵하고요. 그런데 밑에서 쭉쭉쭉쭉 빼주고 밑에서 작용을 잘한다면 음식이 쭉쭉쭉쭉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간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본 바탕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 바탕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밑에 힘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든든하게 해줘야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본을 든든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치료도 오래 해야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중병 환자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바로 그 이유가 소화가 안 된다니까 소화제 쓰고 배가 더부룩하다니까 가스 없애는 거 쓰고 이래니까 근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중환자처럼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체중이 빠져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네. 생긴 모습으로 알 수 있는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을 보고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173에 68kg, 적게 나가면 65kg 정도뿐이 안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하관이 쏙 들어가고 요 볼살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말하자면 범령이 깊이, 범령을 여기를 얘기하는데 이 범령이 깊이 파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범령이라는 것은 다리, 허리, 다리를 얘기합니다. 얼굴에서의 요 범령은 허리,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의 근본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얼굴에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신히 허손하면 형이 마르고 이랬어요. 형이 말랐어요. 또 심폐가 허하면 안색이 나빠져요. 얼굴은 살이 쪘는데 때깔이 좋지 않아요. 이것은 심폐, 엔진이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쪽 빠진 거는 하초가 힘이 없고 근본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약을 써서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네.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으로 내원한 57살의 중년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평소에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만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잘 치료해줘도 본인이 생활을 잘못해서 재발을 한다면 그거는 병이 더 깊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키가 보통이면서 마른 체질이었어요. 대개 키가 보통이면서 마른 체질은 성생활에 탐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근본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일수록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체질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근본은 더 나빠질 거고 근본이 나빠져서 소화불량이 온 것을 신규환이라는 약으로 치료해 줬는데 또 근본을 나쁘게 한다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든지 노동이든지 성생활이든지 정상 범위 내에서 알맞게 안 할 수 없죠. 일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알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도 이 사람 굉장히 심하게 한대요. 근데 운동도 심하게 하면 노동이 되고 그 노동이 돼서 바로 근본이 허약해져서 다시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면 다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키면 좋을 생활 습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조성태 한약 박사님과 함께 복부 팽만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